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저희가 재밌게 이렇게 전쟁사 이야기를 쭉쭉쭉 나아가고 네. 있는데요. 오늘은 좀 스페셜한 이야기를 다뤄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뭐 스페셜한 방송을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중에 좀 반응이 좋았던 기묘한 전쟁. 오늘도 네. 한번 기묘한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친한 기묘한 전쟁 이야기는 사랑 때문에 벌어진 일들 좀 많았었고 네. 아주 별의별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좀 진짜 기묘해지나 싶었는데 끝났어요. 맞아요.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토크멘터리 전쟁사 애청자분들이라면 네. 이제 어느 정도 전쟁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물론 나라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지만 네. 이제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뭐 수적으로 앞서지만 이렇게 되겠구나 다 감을 잡으실 텐데 오늘 전쟁은 일반적인 진행 과정과는 조금 다른 전쟁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기대해 주세요. 상상 초월 전쟁사 속에 숨어있는 충격 비화들이 공개된다. 전쟁이 벌어지게 된 이후부터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의 전쟁 이야기까지 기묘한 전쟁 풀스토리 대공개. 기묘한 전쟁. 자, 첫 번째 전쟁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네. 첫 번째 전쟁 이야기는 입에 담기가 조금 이 얘기 하자마자 뭐 이렇게 될 전쟁 이야기. 이거 가뜩이나 이거 식사 시간인데. 아니 이제 밥 먹고 디저트 먹을 정도의 시간이죠. 수요일 8시. 그러니까 디저트에 딱 어울립니다. 야. 디저트에 딱 어울리는 저기 전쟁. 초코 디저트. 아니 제일 비싼 커피도 그건데. 그러니까요. 모양이. 디저트에 정말 잘 어울리는 전쟁. 이번 전쟁은 딱 한 글자로 정리가 됩니다. 저는 좋아요. 이번 전쟁 똥. 그러니까 전 이 얘기만 들었는데 똥도 그냥 똥이 아니라 새똥. 맞아요. 저 오늘 사실 대본 보고 좀 오늘 기대가 되는데 싶더라고요. 근데 새똥으로 전쟁이 난다?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새가 날아가다 보면 새가 많은 지역에서는 진짜 새똥이 머리에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기분이 나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 어느 나라의 왕이 그 나라에 갔다가 새똥을 맞은 거야. 이건 선전포고다. 이 쌈장이. 선전. 이거 좀 너무 심하잖아요. 맞았잖아, 새똥에.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새가 하필이면 돌멩이를 주워 먹었어. 돌멩이를 맞은 거야. 오늘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많이 네, 나가시는 것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더러운 얘기 그만하고 네. 새똥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다. 이거 정말 기묘해요. 별로 기묘한 것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래요? 왜 벌써 초장부터 아니 원래 그러니까 새똥을 그렇게- 집어 던져서 난 싸움이 아니고 네. 이게 말을 바꾸면 결국은 돈 앤드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보물. 새똥이 보물. 근데 새똥이 아니 돈이 따지고 되진 보면 않잖아요. 원유도 네. 썩은 물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원유 때문에 전쟁 났다고 뭐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데 네. 그 원래 원유는 악취나는 썩은 물이에요. 그러네. 그럼 많은 또 생물들이 그냥 시체 썩어간 썩은 시체. 그렇죠. 좀비물이지 그냥. 탄화수소지 그냥. 그러면 설마 똥이 거름으로 쓰인 건가요? 그렇죠. 새똥 때문에 싸운 게 아니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선 질소 화합물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새똥 이 구아노라고 하는 이 성분에 질소 화합물이 어마어마하게 있대요. 비료 같은. 네,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화학 비료가 나오기 전까지 천연 비료로서는 아주 최고의 그리고 이게 지금도 화학 비료 근데 유럽은 또 우리랑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지금도 이거 금값인 게 새똥이요? 예, 그러니까 이 구아노라는 게 지금도. 예, 화학 비료를 이렇게 쓰면 네. 이게 토질이 그 산성화. 산성화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한 번씩 넣어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거보다는 진짜 쓰이는 거름으로 해야지 더 잘 자란다. 그 정도 보물이면 우리가 종로에 파고다공원이라든가 한번 갈 필요성이 좀 근데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바로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켜켜이 쌓여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럼 구아노로 일어난 전쟁 그러면 뭐 이 전쟁의 명칭은 새똥 전쟁 이겁니까? 그렇게 붙인 건데 아. 하여간 거듭 말씀드리면 원유 쟁탈전 하나도 이상하게 그쵸, 생각 안 해. 그쵸. 시체 썩은 물 전쟁 이렇게 하면 왜 그게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말을 이렇게 푼 거군요. 그럼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일어난 건가요? 이게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이 비료의 확보에 대단히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19세기라면은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시점이거든요. 산업혁명이 필연적으로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식량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또 산업혁명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또 수년이 되잖아요. 다시 한번 식량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인구가 증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비료가 되겠죠. 근데 이 비료가 당시에 19세기 중반부터
남아메리카 요 서부 지역에 되게 이런 구아노가 많이 있는 지역이 있었대요. 여기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죠. 여기를 가지고 이제 쟁탈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 새가 엄청 돌아다니나 보네요. 아, 이게 주로 바다 새들이에요. 네. 이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한 섬에 새들이 그렇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네. 사는 막. 가마우지 이게- 뭐 이런 거. 먹을 게 많아야 새들이 모이고 네. 또 많이 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배출을 하죠. 그 때로 기자님 말씀한 때로 해서 이게 막 쌓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물고기도 때로 다녀야 돼요. 아. 집중이 중요해요. 우리 전쟁은 집중인데 역시 이것도 집중. 그래서 물고기 떼 중에서 기름지고 때로 다니는 생선이 하나 있어요. 때 하면 정어리. 그냥- 그렇죠. 정어리. 수십만 마리가 한꺼번에 다니면 그렇죠. 상어들이 그 사이에 팍 덩어리 말고요. 정어리는 나. 아니,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 이 전쟁은 새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네. 전쟁이고 지역은 남아메리카고 19세기고. 근데 여기 어떤 이미- 나라와 어떤 나라에 이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왜요? 정어리가 어떻게 다닌다고요? 때로 다니죠. 네. 때로 다니는 페루. 이거 준비했네. 페루가 원래 엄청나게 수산업으로 유명해요. 지금도 유명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생선을 잡아먹을 그 지역이 풍부한 생선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해안선이 워낙 길잖아요. 네. 남아메리카 대로 이렇게 칠레, 보면 페루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칠레하고 페루 땅이에요. 지금은 거기 대왕 오징어. 그렇죠. 엄청 지금도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칠레하고 페루와의 전쟁인 건가요? 칠레 그렇죠. 근데 아. 사실 칠레 같은 경우에는 그 스페인의 영향을 상당히 모든 남아메리카 다 그렇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 칠레산 와인 하면 또 유명하지 엄청 않습니까? 그 칠레산 와인을 주로 가지고 갔던 데가 또 스페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정확하게 어떤 나라가 치른 전쟁이 이 세통 전쟁인가요?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스페인이 여기를 지배할 때부터 이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구아노에. 예, 그래서 페루에 있는 구아노 산지를 스페인이 장악하려고 해서 페루와 칠레가 연합을 해서 스페인하고 싸웠대요. 아, 지키려고. 네. 그래서 뭐 다른 나라까지 도와줘갖고 결국 1860년에 스페인군에 철수를 했어요. 네. 적이 사라지면 이젠 너가 나의 적이다.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없죠. 아, 그럼 페루 네가 칠래? 그 옆에서 나는 아직까지 싸우지 않고 그냥 볼리비아. 오늘 두 분이 좀 편찮으신 것 같아요. 네, 많이 아파요. 그럼 누가 이거를 구하노? 잘했지. 잘했어. 그럼 결국엔 칠레와 페루의 싸움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복잡한데 1라운드는 스페인과 페루와 칠레와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의 싸움, 연합과의 싸움이었대요. 아, 근데 남미 쪽이 이겼어요. 네. 그래서 2라운드는 칠레하고 볼리비아의 또 싸움이었대요. 근데 볼리비아나 에콰도르는 내륙 쪽 있잖아요. 근데 왜 칠레와 페루를 도와준 거예요? 1866년에 볼리비아하고 칠레가 국경 조약을 맺어가지고 또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있대요. 네. 이 아타카마산은 옛날에 우리 했을 때 그 초석의 산지였죠. 아, 초석. 그러니까 이게 아주 돈 되는 사막이구만. 그러니까 이게 초석 엄청나. 돈이 말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석 나죠, 거기서 구아노 나죠. 완전 금싸라기 땅이죠. 그래서 이게 방금 말씀하신 건 싸움이 나니까 뭐 24도를 선을 경계로 하고 네. 꼭 우리나라 비무장지대 하듯이 24도를 휴전선으로 해서 23도와 25도에 생산되는 광물을 반으로 나누자 뭐 이렇게 했대요. 네네. 네, 근데 초석에 볼리비아의 아타카마 사막 일대에 대량 매장이 돼 있었고 채굴 사업은 칠레 회사들이 장악하니까 아. 약간 우리가 맨날 제국주의 식민지 욕하지만 그 속성 자체는 어디서나 재생산이 그러네요. 돼. 그러네. 사람이 자꾸 착각하는 게 식민지를 당한 나라는 당했다는 거지. 그 사람이 나라의 제국주의 속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착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불쌍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하는 사람과 돈 가진 사람, 그렇죠. 노동과 금융자본의 관계가 칠레와 볼리비아 사이에 열리게 된 거고. 칠레의 자본이 볼리비아의 그렇죠. 자원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렇죠. 가난한 볼리비아 정부가
초속 수출에 따른 세금을 인상하면서 이게 또 그렇게 되니까 너 우리 협약을 맺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세금을 안 되지 안 않느냐. 올리기로. 그렇죠. 그 전에 다 국제 조약이니까 해놨겠지. 그러니까 23도에서 25도 사이에서 나오는 건 반반으로 나누고 세금 매기지 마 이렇게 했는데. 아니 칠레 기업이 투자를 하니까 네.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뭐 관세율 이런 게 있었겠지. 근데 우리 돈 없어 하고 올렸어. 전쟁은요 이유 없이 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결국 어떤 이유 때문에 안 하냐면 내가 사정이 이래. 그럼 저쪽에서는 나는 사정이 이래. 이런 애 나는 사정이고 거예요. 오가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기서 나는 그러니까 거죠. 이거예요. 돈에 관련된. 그럼 볼리비아가 이거에 대한 세금을 계속해서 올리다 보니까 칠레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됐죠. 하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건가요? 그럼 칠레가 선전포고를 해야 되네요. 근데 이제 볼리비아에서 쿠데타가 또 일어나요. 그냥 내부 예, 안에서요? 예,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이 교체됐어요. 그래서 이 교체된 쿠데타 정권이 그러니까 군부가 역시 장악을 하니까 강경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이제 광산까지 몰수를 해버립니다. 지금 세금 올린 거 가지고도 지금 칠레 쪽에서는 노발대발하고 있는데 몰수를 했다고요? 그래서 1879년 2월 14일 이제 발렌타인데이 날 네. 이제 칠레는 어쩔 수 없죠. 칠레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안토파가스타 항구에 군사적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볼리비아는 또 이에 맞서야 되는데 볼리비아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에요. 약소국이죠. 그러니까 예. 자기 혼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서 전쟁에서 네. 계속 칠레가 이겨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페루를 여기서 다시 적의 적은 우리 편. 그렇죠. 이거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참 그런 거 많이 했다. 펠레, 칠레, 뭐 마질레. 마질레라는 교수니까 국가도- 교수님 지금 와서 아까 타이밍에 하셨어야죠. 아니 조금 잊어버리셨어요. 다시 등장하니까. 그러니까 볼리비아 입장에서는 이거 이러다가는 칠레한테 싹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 페루 데리고 와서 우리가 조금 줄 테니까 그렇죠. 나 도와줘. 아하. 라고 해서 볼리비아 페루 연합군과 칠레군이 싸우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3라운드는 칠레 대 볼리비아하고 페루 연합군인데 사실 병력은 페루가 8,000명, 볼리비아가 3,100명입니다. 네. 네. 이에 반해서 칠레는 2,500명 수준이에요. 예? 상대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그냥 볼리비아랑 붙었어도 볼리비아가 수적으로 또 유사한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토크멘터리 전쟁사를 쭉 해오면서 배운 게 뒤에 있었죠. 오빠들이 있군요. 오빠라기보다는 전쟁은 족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족수로 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칠레군이 당시 남아메리카에서 상당히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프랑스하고 영국군으로부터 대단히 강력한 훈련을 받은 군대였었어요. 하필 또 그쪽에게 특히 영국군한테 훈련받은 애들이 달라요. 그 느낌상 영국 아르헨티나 느낌이 지금 확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반면 볼리비아나 이런 애들은 스페인군한테 스페인군의 그 시스템이에요. 아하. 그래서 조금 무적함대 쪽 시절 예, 얘기구나. 그러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이탈 대전을 안 해서 예. 그런데 네. 이게 1930년 가면 언젠가 하겠지만 이 스페인 군대가 이게 또 유럽에서는 유명한 군대예요. 정말 개판으로. 왜냐면 스페인 군대는 세계대전 때도 전쟁을 안 치렀잖아요. 안 하긴 했어. 그러니까 내전을 했는데 이게 없으시면 잠을 못 잡니다. 군인들께서. 나랑 잘 맞네. 아니 제가 우리가 이탈리아 할 때 좀 이탈리아 군한테 좀 미안한 게 있는데 사실 스페인 군이 더해요. 그렇구나. 속된 말로 이런 거예요. 야 우리가 아무리 좀 이렇게 네. 영국, 프랑스, 독일한테는 안 돼도 저기 아프리카 뭐 이런 걸 좀 펼 수 있지 않겠니? 하고 갔다가 그냥 우다닥 터지고 돌아오는 군대였어요. 그러면 스페인한테 배운 볼리비아는 뭐 그렇다 치고 병력도 많지 않고. 근데 일단 연합군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했던 페루 같은 경우는 숫자도 많은데요, 지금. 페루가 8,000명 수준이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페루군도 제대로 무장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시에 1800년대 중반이면 웬만하면 이제 퍼커션 타입의 총이라고 해서 뇌관식 소총을 많이 썼는데 8,000명 돼도 얘네들은 아직까지 19세기 초반이나 18세기 후반에 플린트락식이 많았어요. 근데 이 플린트락식은 특히 이 플린트락식은 아직까지 화약을 가지고 이렇게 좀 점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특히 남미의 습한 지역에서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식팡 이게 아직도 쓰였다고요? 치직팡이 아니라 부싯돌로 딱 때리는 거예요. 부싯돌로 딱 그러니까 때립니다. 탁 하면 팡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빵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빵 나가. 그냥 빵 나가겠네요. 그거 지난 30년 전에 또 뭐 봤어요? 모니터 안 하셨어요? 근데 이게 실전에 붙었을 네. 때
아주 재장전의 시간이 조금만 차이가 나도 그럼요. 집중 화력을 할 수 있는 쪽이 훨씬 유리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재장전이 짧은 쪽이. 이게 한 번에 그리고 이쪽이 좀 훈련도가 높지 않으니까 네. 내가 이렇게 총 한 번 쐈는데 저쪽에서 총을 쐈어요. 근데 내 동료들이 다 죽어나갔어. 그때부터 뒤로 도망간다. 아 진짜 전쟁 되게 중요해요. 이게 특히 이런 총은 집단 사격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사격을 해보면 알거든. 자기가 쏘는 것보다 저쪽이 난 이렇게 훅 조약 떨어졌는데 저기선 3배로 날아온다. 네. 완전히 공포에 쩔어요. 그리고 사실은 똑같은 총을 쏴도 네. 나는 쏠 때 내 걸 한 발 쐈다고. 그렇죠. 저쪽은 동시에 터지니까 100발이 터져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쏴도 저쪽이 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속도까지 느려주면 갑자기 싸울 의욕이 막 없어지지. 그럼 얘기를 들었을 때 수적으로는 압도적으로 한 5배가량 볼리비아, 페루 연합군이 우세하지만 볼페. 전력적으로는 압도적으로 지금 칠레가 유리한 상황. 페루가 처음에 기습적으로 잠깐 이게 있었대요. 어. 그러나 금방 칠레가 제해권을 장악해가지고 이게 사실 기묘한 전쟁 또 하나가 이제 세똥전쟁이라는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의 명칭이 남미 태평양 전쟁이에요. 남미 태평양 전쟁. 아니면 그냥 태평양 전쟁이라고 해요. 엄청 규모가 큰 것 같은데. 네, 그건 실제로 남미 군함 태평양- 두 척이 붙은 건데 아, 군함이 붙었어요. 그래서 또 기묘한 전쟁이에요. 가장 과대평가된 전쟁. 태평양 전쟁. 이거 원인은 태평양 전쟁이야. 뭐 하와이나 막 괌 이런 데서 막 싸웠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진주만 뭐 이런 거 생각나지만 근데 뭐 군함 두 척에서 항구 앞에서 마주보고 싸웠대더라고. 아니 근데 그러면 이 전쟁에서 칠레가 이겨버리면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싸움이 일어났던 게 세금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못 받아줘가 된 거잖아요. 아무튼 경제적 이유였죠. 그렇죠. 지니까 대려 초석 생산하고 수출이 막혀가지고 거기다가 돈은 칠레에서 오지도 않고 지금 칠레가 돈을 줘야 입장에서는 되는데 확 떨어질 것 같아요. 돈 내놔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전쟁 배상금도 엄청 물었대는데 하여튼 그래서 어머. 경제가 더 나빠지고 수도 리마에서 약탈 행위까지 일어나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되게 진짜 후진국은 다 똑같아요, 그죠? 내가 저 복수하기 위해서 군대하고 무기를 구해오겠다 이러고 외국으로 가셔가지고 안 오고. 네? 근데 아, 여기도 이런 네? 일이 있나요? 여기에 이거의 나비 효과로 영국이 또 이득을 봅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때 이 남미산 초석이 유럽에 들어가는 길이 막혀요. 아주 잠깐 네. 그 전쟁 때문에. 근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초석의 산지가 이 남미 이쪽 지방하고 인도하고 중국이거든요. 네. 중국은 초석을 안 팔았어요. 그렇죠. 딴 데는 안 팔고. 영국이 이제 인도 쪽이죠. 인도산 초석을 인도 쪽이죠. 대량으로 확보해서 평소에 3배 가격으로 유럽에 팔아요. 울며 겨자 먹기로 산 거예요. 영국은 역사상 그냥 저희는 항상 객관적으로 보지만 참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닥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신사의 나라 맞죠? 신사. 아니 자기들끼리는 신사야. 자기들끼리는. 네. 영국 가면 정말 편해요. 네. 인종차별 어쩌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편해. 일단 다른 사람한테 참견을 안 해. 그럼 이 과정은 사실은 뭐 칠레가 이겼지만 이긴 다음에 칠레가 요구하는 것과 볼리비아, 이 페루나 볼리비아가 우린 이렇게밖에 못해라고 하는 협상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남미 사람들 중요하게 생각해 체면이 되게 중요시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동양 쪽 사람들이 더 체면을 우선시한다 이런 생각인데 맞아요. 그거 못지않게 그렇대요. 아, 맞아요. 유럽의 영향이 좀 많아서. 남미 아니 남미는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데 남미하면 뭐 정열의 나라고 정열. 그러고 맞아요, 빠르게. 맞아요. 그리고 맨날 춤추고 이런 것만 카니발하고 이런 것만 나오니까 네. 체면이고 뭐가 없는 것 같잖아요. 제 친구 마르코라고 있거든요. 남미에서 왔어요. 뭔 얘기만 했다 막!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아, 미안. 체면이 그렇게 많지. 그래서 그게 두 가지인데 자기들도 욱하니까 굉장히 형식 찾아요. 조심해야 돼요. 서로 욱하는 걸 아니까. 네, 그러니까 조심하고 그 옛날 영화 보면 사소한 것 갖고 결투. 그렇죠, 결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결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체면 엄청 따진다니까. 남미에서의 결투는 대부분 총입니다. 네, 그리고 한쪽이 없어질 때까지 싸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 체면이 조금 더 좋게 되려는 쪽으로 협상이 협상을 길어져. 예, 하게 그러니까 되나요? 어쩔 수 없이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길어지고 그러니까 칠레군이 참을 수가 없죠. 1881년 1월에 페루의 수도 리마를 점령해 버립니다. 협상 중에요? 네. 니네 자꾸 뭘 말이 많아 하고 들어가 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페루하고 볼리비아군이 일부가 또 산에 숨어들어서 게릴라전을 했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독립전쟁에 의한 게릴라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패잔병
들어간 건데. 그것도 예. 쿠데타로 바뀌었던 그쪽 군대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페루는 천연자원의 보고인 타라파카, 아리카 지역을 칠레한테 떼내준 이게 정말 노른자의 땅이었는데. 땅까지 뺏겨요? 예. 근데 볼리비아도 지하자원이 막대하게 묻힌 왜 안토파카스타주를 통째로 칠레한테 내줍니다. 아니 그냥 협상만 잘했어도 아이고야. 이렇게까지 벌어지진 않았을 텐데. 아니 원래 평생- 볼리비아가 바닷가가 있었어요. 페루, 볼리비아, 칠레 요랬는데 볼리비아가 바다가 있었어요. 예, 원래는 있었어요. 지금 있었으니까 이 난리가 난 거야. 그랬는데 이걸 칠레한테 띠끼면서 볼리비아 그렇죠. 내륙 내륙 국가가 되고 이렇게 된 거지. 야, 이건 볼리비아가 안 그래도 지금 가난한 나라인데 저게 있고 없고는 몇십 배 차이의 소득원 차이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디서 보시냐면 여러분들 저기 월드컵 남미 예선 할 때 네. 요 국가들 축구하는 거 보시면 네. 알아요. 왜요? 아, 뭐 한일전 못지않아. 여기 그래서 축구 때문에도 전쟁이 일어난 지역이 이쪽 지역이잖아요. 아 그래요. 예전에 축구 전쟁 한번 네. 했었죠. 거기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가난해 갖고 자존심 걸 게 축구밖에 없어서 그런 거고 이쪽은 서로 지금 쌓인 게 많아. 가진 게 많아 갖고 이게 내 거니 네 거니 하니까 그게 축구로 터져 나오는. 그럼 이런 세동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칠레만 득을 본 느낌이다. 엄청 라는 받아. 생각이 드는데 단단하게 이건 챙겼을 것 같아요. 로또 이상으로 알토랑 같이 생겼습니다. 일단 전쟁 배상금만 금화 2천만 페소. 얼마예요? 상상이 안 가죠. 진짜 상상이 안 가는데 그것도 이게 중요한 게 금화로 받았다는 거거든요. 꽤 많은 돈이었을 거예요. 이게 미국이 경제 대공황 오기 전까지도요. 기준 통화를 금분위제, 은분위제로 했었거든요. 그 금분위제가 페소예요. 그러니까 전체 국제 통화는 페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달러 보면 S자가 있죠. 그게 스페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럼 2천만 페소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2천만 페소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환율로 하면 뭐 4억 5천 정도 한다는데 이게 지금 그거지. 130년 전이잖아요. 130년 전에 4억 5천이면 130년 전에 130년 전에 4억. 이거 뭐 어떻게 계산해야 돼? 그 저기 130년 필요 없이 30년 전만 해도. 그럼요. 아, 그때 시내버스 지금도요. 가격 나 중학교 때 시내버스 가격 15원, 20원 예, 했다고. 맞아요. 아니 집안책 가격이 300만 원. 맞아요. 그래요, 집안짜리가 맞아요, 300만 원. 맞아요. 집안책 가격이. 근데 거기다가 100년을 더 해야 돼. 와, 아니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게 근데 그 해안선 국토 뺏은 맞습니다. 거랑 영토 뺏은 거잖아요. 돈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국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싸라기 땅. 완전 이제 칠레한테 넘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진짜 전쟁사 보시는 분들이나 이런 거 알지 어디 뭐 그냥 다른 거 보시는 분들은 잘 몰라. 진짜로 볼리비아와 페루가 만약에 힘을 더 기르고 강성 정권이 들어선다면 이거 위험한 땅일 수도 있겠네. 또 전쟁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그러니까 저기 국경 붙어 있는 나라들 치고 사이좋은 나라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여기는 지금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 저기 사는 사람들은 네. 나는 볼리비아의 후손인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많이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 섞였. 그러니까 저게 지금 볼리비아는 엄청난 자원이 묻혀진 걸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어. 사실은 태평양을 빼앗겼다 생각해요. 바다로 나가는 길이 바다가 막혀. 그렇죠. 아 근데 진짜 저 지도를 보면은 와. 아깝다 진짜. 오, 정말 아깝다. 볼리비아랑 페루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속상하겠네요, 진짜로. 자 그러면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 세 국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어 왔습니까? 근데 이제 세동 전쟁이 이렇게 끝나고 나서 그렇다면 이제 이걸 차지한 칠레나 뭐 이런 데가 이제 계속해서 이 구아노를 팔아서 득을 봐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세계 뭐 식량 생산에 대단히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또 그렇게 안 돼요. 왜요? 왜냐하면 불과 30년도 안 돼서 이제 독일의 하버라는 과학자가 네. 암모니아 합성의 홍보네요. 아 화학 비료. 예. 이제는 더 이상 그렇죠. 천연 비료가 필요 암모니아 없다. 합성에 성공하면서 더 이상 천연 비료를 쓸 필요가 없게 되죠. 근데 모두에서 박사님께서 아무리 화학 비료를 써도 아,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는 넣어야 된다. 산성화되니까 그걸 알칼리성을 해줘야 되는데 방금 기자님 말씀은 그것도 기술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아무리 뭐 이렇게 쌓아봤자 머리 확 굴린 애들한테 안 된다. 저게 처음에는 새똥을 쌓아놓은 섬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 스페인뿐 아니라 이게 남미 쪽에 가던 사람들이 냄새. 냄새가 중요한 거예요. 냄새 이게 금 냄새라니까. 말랐지 뭐. 그래서 이 구아노로 된 섬을 발견하면 그야말로 보물섬이었어요. 이게 진짜 보물섬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파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구아노 때문에 스토리가 꽤 많은데 정말 달러를 말아서 담배를 필 정도로 탱탱 살다가 다 파먹고 끝나버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저기. 자원의 저주.
국가가 다 그런데 경제가 호황이 돼도 네. 정치가 불안전하면 말아먹어요. 아 그래요? 아하. 그럼 뭐 저기 기업이 아무리 시장이 좋고 뭐가 좋아도 경영이 엉망이면 말아먹듯이 칠레도 반짝 호황을 하니까 또 욕심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또 빈부격차도 켜지고 그러면서 자원 국유화로 가버렸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영국하고 또 미국이 또 뒤에서 이것도 못 보잖아. 그래서 쿠데타 나고 바뀌고 지금도 칠레가 조금 그나마 남미에서 나긴 나아요. 한데 그래도 제일 나아요. 한동안 오래 독재 때문에 고생했죠. 칠레도. 약간 중동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네요. 네, 칠레가. 계속 비슷합니다. 그리고 볼리비아는 이 나라가 이게 복 받은 나라 이게 세계 2위의 천연가스 매장국이래 또 이게. 아 쉘가스가 거기 있어요 또. 천연가스. 쉘가스가 셰일가스하고 셰일가스는 달라요? 다르. 예. 구 하나만 뺏긴 게 아니고 다 뺏겼어 지금. 그렇죠. 근데 문제 항구를 뺏기니까 수출을 못 하잖아. 아, 이게 아무리 나도 해안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좋은 게 뭐냐면 가스 송유관 같은 걸 놓기가 쉬워요, 비교적. 근데 내륙 한가운데 딱 있잖아요. 네. 그럼 나라마다 통과할 때마다 다 이걸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10배를 불러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타산이 안 맞는. 그냥 그 근처 국가에만 수출하면 안 될까요? 걔들이 제일 왼수인데 그리고 걔네들은 걔들은 필요 없어요 그거. 굳이 필요 없지. 산업화도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산업화가 안 돼. 결국 저쪽에 팔아야 되는데 우리 옛날에 보시면 원산지에서 10분의 1가로 사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직접 팔지를 못하니까 이게 얼마로 가격을 이거 진짜 후렸어도 답답할 방법이 노릇이네요.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계 2위의 천연가스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데 있음에도 근데 불구하고. 극빈국이에요. 와. 네, 지금도 극빈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답니다. 페루는 그때 전쟁에서 패한 뒤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서 아유,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웃지 못하게 끝나네요. 이게 그만큼 정치가 중요하고 나라가 안정되고 자주국방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페루 있어요. 같은 경우에 예전에 뭐 정치 개혁한다고 한번 일본계 대통령이 한번 대통령이 됐다. 맞아요, 있어요. 그 사람이 집권 초반에는 뭐 테러가 일어났는데 그것도 진압도 멋지게 해가지고 정말 지도자로 했는데 뭐 장기 집권한답시고 그렇게 했다가 맞아요, 놀라운 TV에 또 나왔었어요. 예, 그것도 또 이렇게 돼서 그 페루의 수도 리마가 원래 스페인 사람들이 그 페루가 원래 그 잉카 그쪽 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막대한 금과 은을 수출하려고 네. 항구 도시로 만든 도시가 리마예요. 그래서 이게 명암이 있는데 남미에서는 굉장히 유서 깊고 스페인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네. 그 굉장히 예쁘고 좋은 도시래요. 네. 경치도 네. 좋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 땅에서 나온 자원을 수출하기 위해 만든. 뺏긴 도시죠. 그러니까 페루는 가진 건 많은데 계속 빼앗기는 역사 속에서 지금 또 이제 아이고. 근데 뺏어간 사람도 나쁘지만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문제가 되거든. 어떻게 보면 이 세 나라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원의 저주에 빠져든 가장 그러네요. 전형적인 예가 아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힘을 발휘할 우리는 수 없는. 항상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기 위해 비행기를 띄워 가만두지 않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신비로운 나라.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 불리며 이목이 집중됐는데 인기에 힘입어 이 나라의 신분까지 판매한다. 황당한 이 나라, 파면 팔수록 더 황당한 이야기. 이 나라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된다. 기묘한 전쟁 두 번째 이야기. 다음 전쟁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요, 토전사 단톡방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요거 하나만 있으면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고요.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신분 직상승.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왜 배우셨겠지만 조선 후기에 사회가 문란해진 가장 원인이 매간 매직이었다. 뭐 우리는 아픈 상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세월이 지나가면 아픈 기억도 추억이 된다. 이게 남의 나라 얘기니까 이게 또 이게 즐거운 얘기가 될 줄 생각도 못했는데 요즘도 그 매간 매직하는 나라가 있대요. 지금 현재요? 예, 그리고 아주 국제적으로 2019 년에요? 직검도 사실 수 있어요. 네. 심지어는 매관 매직을 인터넷에서 해. 아, 이게 정말요? 이 나라 경제의 주력 상품이에요. 신분이요? 네, 공작이 71만 원 대략. 오, 네. 백작이 29만 원, 기사 남작 이런 거 뭐 10몇만 원? 아니, 항상 근데 궁금했어, 돈 주고 이거를 살 수 있다고요? 아, 그럼 근데 지금도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물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홈페이지도 있어요? 예. 신분증, 그다음에 신분증. 땅, 우표 등 21가지 다양한 상품이 있고요. 땅도 살 수 있고 신분증도 살 수 그렇죠. 있다고요? 예. 신분증은 약 36,000원, 영토는 한 섹터당 약 28,000원에 판매합니다. 예. 저 지금 진짜로 좀 장난을 치시는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인데요? 신분증하고 영토는 또 1+1이 돼서 조금 이제 15% 할인. 아 이거 진짜 무슨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분증, 여권 이런 거 많이 팔았는데 이게 또 범죄에 악용이 돼가지고. 그죠,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신분증, 여권은 잘 안 팔고 우표와 자기. 아니 도대체 어느 나라예요? 이거 진짜 이게 뭐 현실에 TV에서도 있는 많이 나라예요? 나왔는데 이게 시랜드 공국이라고 참 이것도 놀라운 TV에 나왔어. 이게 영국 동부 해안 1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네. 이게 바다 위에 저기 보이시죠? 덩그러니 있는 저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이게 전부예요. 한 166평 정도? 우리 평수로 하면 그 정도 되는데. 저 인공 구조물이 나라라고요? 네, 그렇죠. 저 해양 플랜트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예, 살고 저게 있어요. 원래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우리 그때 노르망디 상륙작전 할 네. 때 인공항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계열로 나온 건데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안 방어 하려고 만든 거예요. 또는 그 인공항 방어 시설도 저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공습할 때를 대비해서 이제 방공포 설치 구역이 있고 특공대 같은 게 침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방이 점령당하면 저 방으로 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물이 이렇게 기둥처럼 되고 옆 복도로 연결을 해서 만약에 이쪽이 점령당하면 이쪽으로 튀어 싸운다. 이런 아기자기한 꽤 나름 아기자기한 구조래요. 엄청 큰 그 작전인 거잖아요. 저 정도를 바다에 큰 세운다. 작전은 아니죠. 뭐 한 몇십 명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아니 저 바다에 저걸 세우는 거 자체가. 아, 저런 구조를 세워놓고 한 100명, 300명 정도 거주하는 해안 요새죠. 그러니까 네. 수상 요새라고 해야 되나? 근데 수상 요새를 이거 우리 땅, 우리나라 이런다고 나라가 돼요? 아 그러니까요. 저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니까 저 콘크리트 구조물이 처치가 곤란해가지고 네. 뭐 어떤 건 깔아앉히고 막 하다가 영국이 돈이 없잖아. 저거 철거하려면 또 돈이 들어요. 네. 도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그래서 부시자니 돈 들고 어떻게 불화 경매 넣었다고요. 이거 할 사람 저 구조물을 팔았어요? 이건 빼박이네. 아니 왜냐면 영국이 만든 걸 누군가한테 팔았다. 판다는 건 지위를 넘겨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물건만 파는 건데 해군 대위분인가가 사가지고 깃발을 꽂아버린 거야. 국기를. 여기 이제 우리 독립국가 뭐 이러면서. 요거 만들 때 참가했던 어떤 소령이 하나 있대요. 그 양반이 이제 전역하시고 난 다음에 이 요새를 시랜드라고 이름을 줬고 여기에서 자신을 로이 1세라고 명명을 합니다. 건국이네. 건국. 그렇죠. 그래서 가족을 이끌고 여기서 정착을 하는데 최초로 한 20분이 가셔서 여기서 이렇게 사셨는데. 아니 근데 나라 만들기가 이렇게 그럼 쉬워요? 그때는 저게 공해상이었나? 네, 공해상. 왜냐면 그때는 지금처럼 그 바다 2L인가밖에 안, 내가 정확히 11km밖에 안 됐어요. 이 영유권. 근데 11km 바깥에 지어놓은 그렇죠, 구조물이군요. 공해니까. 그러면 근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공해네. 공해는 아닌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치 곤란이니까 불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잘못 알아듣는 거겠지. 이건 내 거. 그러면서 내가 소유권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나라를 선포한다. 예를 들어서 뭐 국민 주권 영토가 다 있다고 판단을 한 거지 이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근데 만약에 공해상에 주인이 없는 실제 무인도라든가 실제 땅을 발견해서 그 땅을 나라로 선포하는 건 그 어떤 나라도 관여할 수가 없잖아. 그렇긴 그렇죠. 한데 이게 좀 맞아요. 애매해요, 저게. 그래서 결국은 주변 나라가 저걸 인정해 주느냐, 그렇죠. 안 인정해 지금 주느냐인데. 인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영국 인정했어요? 아니요, 아무 인정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나라로 있는 거죠? 지 혼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거지. 그럼 뭐 법 같은 것도 있어요 여기에? 나라면? 뭐 자기 나름 규칙은 있겠죠. 나름 세운 규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걸 저 몇 사람이 하기 20명 정도가 사는데 가족, 그래? 주력은 가족. 가족이에요? 대가족이구나. 아까 사진 나온 게 네. 자기 부인도 있는데 네. 조안 공주라고 새로운 칭호도 이렇게 보여주고. 근데 뭐 약간 귀족 같이 막 이렇게 굉장히 그럼 있으시네. 저기서는 폼을 한번 잡아야지. 응. 저렇게. 축구 대표팀이 있어요? 아니 사람이 몇 명인데 축구 대표팀이 있어요 여기? 저기 축구 매일 건강을 유지해야지. 야 이거 너무 웃긴다. 이해가 안 가. 약간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아주 즐겁게 살 수 있잖아. 근데 웃긴 건 분명히 그 공해상에 나라를 세우고 뭘 했지만 축구 대표팀 기념사진은 영국에 와서 찍었다. 그렇죠. 파란 풀밭이 있는 풀밭은 없는데 거기에는. 축구 국가 대항전도 해야죠. 그리고 이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아마 저 시대 때도 이런 자기나 이런 걸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비록 영국 땅에 살지만 또 거기서 자기 사왔다. 나 시랜드 공국에 땅이 몇 평 있고 나 자기가 뭐야.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중 국적 같은 거 허용해 줬으니까. 근데 잠깐만요. 우리가 원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전쟁사잖아요. 네. 기묘한 전쟁사잖아요. 아 그래요. 지금 지금 나라 이 공격한 땅이 얘기가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에 무슨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한번 영국이 1968년에 강제 퇴거를 한번 시도해요. 오. 야 이게 뭐야 이게 나가 뭐 이런 거 한번 했는데 네. 영국 법원이 또 엉뚱한 판결을 한번 냅니다. 법원이요? 네, 시랜드는 영국 영해 밖 공해상에 있기 때문에 영국의 사법권이 미칠 수 없다고 판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너 맘대로 해도 된다. 끈질기게 독립을 지켜내요. 그러니까 영국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영국, 니네 정부, 저 나라 우리의 그 소유권이 아니니까 상관하지 마라는 판결을 내렸다. 예, 예. 아, 그러니까 운도 지금-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아까 제가 숫자 실수했는데 지금은 공해법 12헬이래요. 네. 네. 근데 저거 만들 때는 3헬이었는데 아, 그렇군요. 3헬이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12헬이 선포가 되니까 아마 영토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들어와 버렸어. 그런데 영국 법원이 처음 있을 때는 밖에 있던 거니까 아하. 나중에 법을 해갖고 강제로 점거해서다. 그게 만약에 영국 법원이 그렇게 안 했으면 군사 투입해서 강제로 퇴거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퇴거하려고 그랬는데 법원이 판결을 한 거지. 그러니까 영국이 제국주의 한다고 욕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안 한다 이거죠. 또 저렇게. 전쟁 안 났는데 그러면 그러니까요. 영국에서 법적으로 인정을 했다. 그럼 누구랑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톱만한 땅이라도 결국은 분쟁은 난다는 거예요. 안 날 것 같죠. 여기에는 근데 그럼 무슨 분쟁이 일어날 게 있어요? 누군가가 욕심을 냈나 봐요. 그래도 그래서 1978년에 한 독일인 사업가, 네덜란드 사업가 사업인지 마피아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팔라고 그랬대요. 왜요? 왜요? 와서 왜요? 그러니까 짜 보고 얘 내가 사업가인데 이거 얼마에 줄 테니까 이거 파쇼.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엔 돈 줄 생각 없었어. 돈 줄 생각 없이. 하여간에 그래가지고 안 팔았더니 이 우리 국왕폐하께서 잠시 출타 중일 때 얘들이 쳐들어와서 아들을 인질로 잡고 어머. 내놔. 아니 이게 뭔 얘기야? 아 근데 잠깐만. 이걸 인질로 잡고 달라면 줘요? 아니 앞으로 돌아가서 일단 그 사업가들은 왜 이걸 탐을 냈대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사업가도 아니고 양아치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신분이 뭐든 아니야. 간에. 잘 생각해봐요. 네. 지금 영국 법원이 영국은 이 나라를 제재할 수 없다라고 관여하지 판결을 않겠다. 내렸어요. 그리고 국제 어떤 나라도 이거 신경 안 써요. 그러면 나라로 인정받는 거는 시간 문제잖아요. 만약에 나라로 인정받아봐요. 저기 3헬이 최소한의 아니 지금은 12헬이. 그 12헬이면 영국하고 밖에 없잖아요. 그 자원을 만약에 그렇죠. 여기에서 배 타고 와서 어업할 수 있는 권리만 팔아도 그게 얼마겠어요. 그러면 그 사업가들은 그걸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얘네 지키는 사람이 한 명이야 아들. 우리 두지잖아. 하게 인질극을 벌였어요. 내놔. 야 근데 그 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아 지금 나가 있다며요. 출신이잖아요. 네. 아버님이. 근데 그 아버님이 네. 과감하게 용병대에 전화를 해갖고 헬기 타고 날라와서 헬기 구조작전. 근데 헬기가 내려올 수는 있는. 그럼 헬기 선착장이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숨겨둔 무기 꺼내들고 싸워서 쫓아냈어요. 전쟁이 진짜 일어났어요? 총을 쐈는지 안 쐈는지 전쟁이 모르겠는데. 아니고 전투가 일어나요. 조그만 전투. 저 나라 입장에서 그렇죠. 국운을 건 전쟁이었어요. 왕자가 포로로 잡혀 있고 우리 이 전투에서 치면 나라를 야, 뺏기는 그러고 보니까 이거 독일하고 네덜란드 사람도 숭악한 사람들이네. 순간에 아무튼 왕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니까 이분이 용감하게 와서 저 사진이 그 진압한 직후에 찍은 사진. 저 진짜 야. 진짜 저 죄송한데. 나팔 바지 보십시오. 저 이 사진을 보고 사실은 약간 보헤미안 랩소디처럼 지금 공연장 위에서 기타 들고 공연 준비하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이런 사연이 있는지 진짜 몰랐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저 나라로서는 왜 미국이 그 승리한 다음에 깃발 이렇게 탁 세우는 사진 있잖아요. 그것처럼 역사의 길이 남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78년이니까 그 보헤미안 랩소디 할 때 맞아 그렇죠. 머리도 똑같고. 오른쪽 분 기타리스트인 줄 알았어요. 맞아 바지 나팔 바지에다가. 승리한 우리 승전 군인들의 모습이네요. 와. 그래서 참 웃기는 얘기지만 교훈은 확실해요.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그래요. 맞아. 결국은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평화가 좋은 거긴 한데 낭만적으로 지켜지는 평화는 없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뭐 무기를 없애고 뭐 군대를 없애고
제가 늘 하는 말이면 담장을 없으면 도둑이 왜 없어져? 도둑이 더 생기지. 어서 와. 아, 근데 이렇게 위기에서도 꿋꿋이 견뎌냈던 시랜드 공국이 2000년대 네. 최근에도 매물로 나온 적이 있다면서요? 아, 네. 나라를 판다고요? 아들이 이제 네. 아버지를 이어서 2대 공작이 됐는데 아, 물려받았구나. 그동안 그래도 좀 잘 지내시다가 2006년에 발전기 화재가 여기서 났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심지어 몇 명의 그 국민들이 사망을 하셨고 어이구야. 하여간 자가도 있을 건 다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게요. 일부 영토의 소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디가 좀 오래돼서 좀 무너져 내렸나 봐요. 이것 때문에. 아, 점점 가라앉을 것 같아요. 불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작은 나라가 한 번 이렇게 큰 화재를 겪으면 미국 같은 나라도 옛날에 시카고 대화재 아니 뭐 어디 대화재 나고 나서 네, 한번 네. 휘청했잖아요. 네. 마찬가지죠. 나라가 휘청해요. 어. 아, GDP가 5천만 원인데 발전기가 3천만 원짜리가 탔어. 2007년에 한번 이거를 매물로 나눴어요. 어. 나라를 1,200억 원에 판다. 어. 나라를 판다. 1,200억 원. 야, 그럼 한마디로 이제 매국노가 된 거죠. 근데 아들은 떼부자 돼. 일본이 한번 입지를 했어요. 어. 한번 할까? 딱 근데 영국 대사가 하게? 이렇게 물어봤죠. 사게? 이렇게 아하. 우리나라랑 영해가 겹치는데 살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재밌으니까 한번 물어본 거야. 일본이 정말 무서운 나라야. 비행기만 띄우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아니 근데 일본에서 그거를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놀라운데요. 지금 전 세계가요. 바다에 점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 점유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럼. 해양 자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튼 저걸 사겠다고 나설 만한 그걸 배짱이라고 해야 되나 욕심 가진 나라가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대놓고 강도질인데. 우리가 사죠. 저희 넷이요. 우리가 삽시다. 지금 경제적 이익을 따져볼 때입니다. 그 당시 국제 여론이 좋지 않았어요. 너 말이 되냐 이게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생각 못했겠어. 그런데도 입지를 한다는 거는 참 무서운 나라라는 거죠. 그럼. 제가 아는 분이 기사를 샀대요. 우리나라에도 몇십 분 계시대요. 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 시랜드 공국의 본토에 사는 사람보다 외국에 있는 분이 훨씬 많은 것 같아. 그렇죠. 분명 인터넷 동호회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만약에 또 한 번 제 2차 전쟁이 나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그렇지. 같이 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조금 하나 있긴 있어요. 뭐요? 제가 그분한테 들었는데 미국에 산 분들이 또 상당수가 네. 자기 집 개하고 강아지 고양이한테 많이 줬대요. 아, 개 이름으로 개한테 선물로. 그 뭐야 해피. 공작 이렇게. 네, 그렇게. 그것도 되게 좋아한대요. 개가 이렇게 죽으면 무덤에다가 또 시랜드 공장, 해피공, 그러니까. 감무시다 뭐 이렇게. 이 나라 못 사겠다. 자, 시랜드 공국 이야기 좀 웃으면서 얘기는 했지만 정말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소수여도 나라에 있을 일들은 다 국난이라는 건 있네요. 정말 여러분이 잘못하는 게 어느 나라 18세기에 저 나라는 깡패였다. 이런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했다는 건 당연히 비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쟤들은 지금도 깡패다라는 말은 우리는 아니다라는 소리거든요. 네,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놓은 제도는 모두가 장단점이 있는데 완벽한 건 없다고. 그 사람들은 평화를 몰라서 그렇게 한 거 아니고 네. 식민지를 가졌던 사람들은 그 식민지 사람들에 피해를 준다는 생각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런 시스템 속에서 제가 그렇다고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야. 네. 인간 사회는 얼마든지 또 그렇게 발전할 수 맞습니다. 있다고요. 그래서 이 작은 나라 같지 않은 나라에서도 있을 것 다 벌어진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네. 우리가 힘을 키우는 건 깡패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이제 깡패가 없는 것 같죠? 우리가 힘이 없어지면 깡패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가 국난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주국방 해내야 됩니다.